소개받은 송혜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국 HRD 협회는 처음 와보는데요. 워낙 명성이 뛰어난 협회고 또 여기서 또 좋은 포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올해로 한 11년, 12년 정도 있었는데요. 있고 있는데 한 10년 만에 봤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존경하는 엄 대표님께서 많이 안 오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오시고 그러시는가 보죠? 예. 그렇군요. 네. 다들 HRD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오면서 요즘이 제일 제가 좀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면은 꽃이 피고 막 그래서 다 좋은 시기인데 저는 1년 중에서 요즘 제일 힘들고 요즘 정말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시기예요. 그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왜냐면은 제가 지금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알러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는데요. 그냥 아무튼 계속 따라다녀가지고 예전에 제가 심지어는 유학가 있을 때도 제가 먹는 약이 있습니다. 알러지 시즌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또 미국에서 교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 7년 정도를 아버님이 계속해서 한 달치 약을 사서 보내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좋은 약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잘 안 듣더라고요. 그냥 제가 한국에서 먹는 동네에서 져주는 약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버티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의 알러지 물질은 그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그랬는데 진먼지 진드기.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이렇게 책상을 치웁니다. 책상을 치워서 심지어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책상 깨끗이 치우나? 예,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5월만 4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도 알러지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예, 미세먼지 때문에 언제부턴가 11월, 12월도 그냥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이 내성이 돼서 요즘은 거기다가 또 꽃가루까지 날리고 이렇게 되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딴 얘기해서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미세먼지가 원인이 환경부에서 얘기한 게 오징어 굽는다고, 네, 삼겹살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어떤 게 원인이라고 지금 혹시 알려져 있나요? 혹시 어떤 것 같습니까 원인이요? 경유차. 예, 또 어떤 거 있어요? 예? 화학발전소 충남 이런 쪽에 당진 쪽으로 쭉 화학발전소 있다고 얘기하고 또요. 중국에서 온다고 하고 또요. 혹시 이 미세먼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도 엄마들의 가장 큰 관심이 미세먼지고 저도 사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계속 심하면 저도 이민 가야겠다. 네, 정말 한국에서 사는 거 정말 좋은데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핸드폰에 다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보통이라고 나와 있네요. 오면서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 성수는 45예요. 45. 네, 45.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고 57.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가 보면은 나쁨인데도 보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앱을 에어 비주얼 좀 외국에서 하는 걸 갖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마드리시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다는 거를 50, 80? 80부터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근데 저희는 80 정도는 마드리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저도 놀란 게 랭킹이 나와요. 랭킹이 나오는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쭉 하면서 나오는데 오늘은 진짜 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저쪽에 남산의 녹색도 보일 정도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옛날에 진짜 우리나라 2등도 하고 4등도 하고 그래요. 계속. 네, 그래서 근데 이 미세먼지 농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건데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미세먼지가 어떤 게 나쁘다는 거에 대해서 정의가 안 돼요. 우선은 환경부에서. 그리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어떤 날은 제법 어떤 날은 안 된대요. 기계가 뭐 어떤 날은 이게 뭐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다고 하고. 대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도 그 중국에서 그 많이 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제라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이기도 하고요. 뭐 다 서로마다 다르더라고요. 그저께 썰 좀 보니까 유시민 씨가 굉장히 그 얘기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저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에 미세먼지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맥락을 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퍼포먼스 띵킹에 대해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중앙대학교 아까 막 그 HRD 대학원 얘기를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에 중앙대학교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딱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본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비전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지식을 보유한 대학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대학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랭킹을 얘기를 하든지, 그 랭킹을 뭐 예를 들어서 몇 등을 얘기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수치를 잘 얘기를 안 한대요. 그리고 막 어떤 게 농도가 좋고 나쁘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중앙대학교에 있으면서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QS 랭킹으로 올해는 몇 등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몇 등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학교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몇 등인지를 까면은 그 순간, 이 까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할 의지가 없을 때는 몇 등인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질 좋은 환경에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HRD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그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지난해보다 뭘 달라지게 하고 싶냐. 지난해보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지금 이제 부서 운영하시고 그러시는데 작년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교육 참여도가 작년에 뭐 몇 명이었다. 참여자 수가 올해 몇 명까지 하겠다. 아니면 만족도 지표가 지난해에 4.0이었다. 그럼 올해는 4.3까지 하겠다. 혹시 그런 거 갖고 계시죠? 그거를 나만의 거를 좀 만들어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지표를 오늘 그 현업에서 HRD 부서에서 뭘 갖고 계시냐는 거죠. 네. 막연하게 제 생각에는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분에서도 다를 거고 팀장 하시는 분에서도 다를 거고 기획하시는 분에서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내가 갖고 있는 인디케이터를 올해 내 성과 지표를 뭘로 둘 것이냐라는 거죠.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올해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올해 나의 지표는 뭐지? 내가 올해 하는데 어디까지 하지? 그래서 책을 한번 쓸까? 막연하게 책 쓰면 좋겠어 이렇게 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쪽 분야로 해가지고 어떤 분야로 해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거는 퍼폼 HPT도 있고 뭐 인게이지먼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서도요. 근데 이쪽으로 내가 책을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 10년째 듣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제가 그냥 막 쓴다라고만 얘기하고 도대체 언제 쓸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봐서 그걸 안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어떻게 써야 된다는 데 대해서 구체화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퍼포먼스 띵킹을 했으면 좋겠다. HPT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퍼포먼스 띵킹이고요. 퍼포먼스 띵킹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보니까 오늘 이제 HPT를 하고 오후에 액션 러닝을 하더라고요.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아주 되게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똑같은 포맷으로 10년 전에 한번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코엑스에서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그때 제가 오전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액션 러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나는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나?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럼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퍼포먼스 띵킹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적어도 퍼포먼스 띵킹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와 계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요. 그 삼국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괄목상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괄목상대. 네. 괄목상대가 한번 찾아보시면 이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여몽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쓸만해갖고 뭐 병사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장수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정말 공부를 무지하게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딱 봤는데 너 그때 영웅 맞아? 하고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대요. 네. 그러면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는 걸 그 사람의 퍼포먼스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괄목상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바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쁘세요? 여기 왔다가 또 다시 뭐 가셔야 되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하루하루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데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난 다음에 도대체 오늘 하루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의 핵심은 그 퍼포먼스 띵킹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올해 두고 싶은 퍼포먼스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퍼포먼스 띵킹, 그 다음에 뭐 HPT, 쪽 이런 사고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전략적인 HPT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 HRD하고 HPT하고 같은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립니다. HRD하고 HPT는 같냐? 둘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손 안 들으시는 분은 이제 제가 이제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HRD하고 그럼 HRD 말고요. HRM 매니지먼트하고 HPT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는 다 뭡니까?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HRD는 HPT이에요. 네, 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HRD 관련된 이 협회에서 하는 HRD 포럼에서 HRD를 갖고 말씀을 드리죠. 네, 갖고 드리죠. HRD는 HPT입니다. 그런데요, HRD가 곧 HPT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HRM은 HPT냐? 네, 저는 그것도 HPT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HRM이 HPT냐? 곧 이꼴이냐? 그렇지 않다. 그 HPT가 더 넓은 개념. 그냥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HRD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HRD 하면 저희가 뭐 개인 개발, 조직 개발, 뭐 그다음에 개인의 뭐 넓은 의미에서 경력 개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뭐 관련돼서 뭐 선발과 직무 배치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M에서는 노사, 종업원, 보상 이런 것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HRD는 요새 이 D는 디벨롭먼트지 않습니까? 디벨롭먼트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하게 되면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이런 보는 부분이고요. 네. M은요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어떻게 하든 이거를 뭐 바꾸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쪼물딱 거려가지고 결국은 그 HR 인적 자원으로서 인간에 대한 어떤 성과를 좀 극대화하는 데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HPT는 두 개를 다 포함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의 그 HPT는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있는 구성원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해결책을 다 고려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까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HPT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들어봐도 뭔지 잘 모르겠다. 맞습니다. 왜냐면요, HPT는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퍼포먼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쪽으로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HPT에는 뭐 방법론이 없냐? 방법론이 있어요. 다 돼요. 다 되는데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PT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퍼포먼스 관련해서 요즘은 좀 퍼포먼스가 갖고 많이들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뭐 미래 사회이고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퍼포먼스를 띄워놓고서 HR 활동은 존재하기가 어렵고요. 혹시 여기서 뭐 많이 말씀드려보셨겠지만은 HPT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ATD 같은 데 가보면은요, HPE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HPE, HPI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컨설팅 이런 말도 많이 있어요.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이런 말도 많이 있어요. 네. 어떻게 다르냐?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저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PT는 뭐냐? 휴먼 퍼포먼스 인핸스먼트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있는 조직 구성원이 성과를 잘 내도록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거예요. 근데 모든 건데 거기에서 HPT는 테크놀로지잖아요. 테크놀로지. 왜 테크놀로지를 썼느냐? 제 전공이 교육공학이거든요. 교육공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교육이라고 얘기했을 때 외국에서는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많이 안 하고요. 인스트럭셔널 테크놀로지라고 해요. 가르치다는 게 인스트럭션이거든요. 인스트럭셔널 테크놀로지예요. 그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르치는 게 수업이잖아요. 수업, 훈련이잖아요.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테크놀로지예요. 테크놀로지 그러면은 이러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 모르겠는데요. 그것보다는 그건 하드웨어고요. 방법론으로서 테크놀로지니까 훈련을 잘하게 하는, 훈련을 잘 짤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제일 전공이에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휴먼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그러면은 인간의 수행을 조직에서 있잖아요. 조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모든 그걸 잘하기 위한 방법론이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테크놀로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HRD 쪽에 있지 않습니까? HRD는 Development to Education이잖아요. 그렇죠? 에듀케이션을 잘하게 하기 위한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휴먼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테크놀로지예요. 같아요.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방법론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HPE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HPE 인핸스먼트를 하려면 테크놀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시스템 메리, 시스템 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게 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론이 잘 되려면 그 관련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을 시스템 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요소를 봐야 돼요. 체제라고 하거든요. 교육공학에서 이 말할 때 교육공학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방법론으로서 뭘 많이 쓰냐면요. 교육공학과를 외국에서는 Instructional System Technology라고 하거든요. IST. 혹시 이제 교육공학으로 이제 제일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데가 미국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앞으로 유학을 가실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모르겠지만서도 인디애나 대학교거든요. 인디애나 대학교의 교육공학과가 IST예요. Instructional System Technology예요. 근데 왜 제가 펜실베니아 주립대를 나왔는데 저희 과 이름은 Instructional Systems예요. 교육공학과가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 그러니까 잘하게 하기 위한 아까 그 테크놀로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시스템이 뭐냐면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인간의 수행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본다는 거예요. 시스템. 모든 요소를 다 본다는 거예요. 교육공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 고려돼야 될 모든 요소를 본다는 거예요. 네. 뭐 교수자가 누군지도 보고 환경이 어떤지도 보고 평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떤 테크놀로지 쓸지 다 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만약에 그 과정 같은 거 기획하실 때 다 생각하고 기획하시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두 번째는 시스템매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체계적인. 이건 뭐냐면요. 그냥 보는데 과정 기획을 좀 체계적으로 해봐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체계적인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에디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석, 실행, 그렇죠? 아니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디 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체계예요, 체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공학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수업과 관련된, 훈련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런 식으로 쫙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정계획할 때 좀 혼동스럽지 않으시잖아요. 딱 디자인하고 뭐 할 건지 뭐 디벨롭먼트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평가까지 다 하시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휴먼 퍼포먼스를 인핸스하기 위해서도 거기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보고요. 모든 요소를 보고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순서를 줘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공학 한 사람들이 HPT를 많이 해요. 외국도요. 실질적으로요. 네, 실질적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용어는 같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거 하나만 구비를 짓고 가도 오늘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네, 굉장히 좀 준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제가 말만 하니까 준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HPT라는 강좌를 굉장히 밀어서 저희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앙대 HRD 대학원에서는 HPT를 필수로 듣고 있습니다. 네, 필수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미나 과목 같은 것들도 이제 박사과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HPT 과목들 많이 좋아하고 굉장히 HPT 관련돼서 프로젝트 같은 거 해보면 되게 재밌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핵심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과를 높인다라고 했었을 때 그 성과를 뭘로 보냐는 거예요. 성과를 두 개를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성취하고요. 네. 행동하고 성취하고. 저 사람 참 시를 잘 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를 참 너무 잘 써.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도 시를 잘 쓰고 싶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의 목표는 시를 잘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행동에서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어요. 어컴플리시먼트가 없어요. 아이고. 네, 어컴플리시먼트가 없기 때문에 문학지에 내가 시인으로 등단을 하는 시를 썼단 말이에요. 문학지에 등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컴플리시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쓰는 거는 어떻습니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바쁜데 어컴플리시먼트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결정된 것하고 그 차이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추신수가 뭐 올해는 뭐 성적이 좀 뭐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추신수가 뭐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신수는 스코어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스코어가 안 좋아요. 추신수가 매일마다 매팅 연습도 하고 막 뛰고 달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잘하는데 보면은 누구보다 잘하는데 올해 스코어가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코어라는 게 뭐냐? 어컴플리시먼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타율이 어떤지, 홈런이 어떤지, 도루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다 어컴플리시먼트.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추신수를 어떻게 합니까? 매트를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게 비헤이비어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퍼포먼스다라고 얘기하면은 행동 더하기 어컴플리시먼트죠. 이걸 합친 말이 성과라는 거예요. 성과. 근데 성과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것만 보는지 아니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만 딱 구분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우리 부서에서 성과를 높이겠다. 그러면은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시고 싶은 어컴플리시먼트가 뭐냐라는 거죠. 어컴플리시먼트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컴플리시먼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진짜 하고 있냐라는 거죠. 내가 그걸 하고 있냐라는 거죠.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좀 구별 지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수행의 예예요. 퍼포먼스예요. 골프의 홀인원이에요. 그렇죠? 골프를 한 결과 공이 홀인원이 된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탁 들어간 거예요. 두 번, 세 번 걸쳐서 들어가지 않고 저는 뭐 5번, 6번에 넣지만 그렇지 않고 골프를 한 결과 홀인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한 행동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골프를
뭐 연습하는 것도 되고, 예 맞아요. 막 치는 거잖아요. 치는 거. 예 맞아요. 뭐 연습을 뭐 매일마다 했다.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한번 써보시겠어요, 지금요? 네, 이거죠. 제가 막 시키셔서 죄송합니다. 네. 해보셨죠? 네. 그러면요, 이게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주택 매매 계약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즘 그 부동산 중개업소 가보면은 요즘 중개하시는 분들이 다,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거의 다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매매 계약률이 되게 높아요. 매매가 되게 잘하세요. 잘하시니까 그분들은 수수료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매매 계약은 된 거예요. 매매 계약은 된 거거든요. 근데 혹시 주택 매매 계약이 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매매금을 준비하는 거. 네, 혹시 못 쓰셨어요, 선생님? 그렇죠. 이게 보시면 구매자 입장에서 쓰셨고요. 이게 또 보시면은 또 이 중개자 입장에서 쓰셨어요. 네. 혹시 뭐 또 다르게 선생님은 어떻게 쓰셨어요? 예, 어떻게? 저축하고 부동산에서 네, 여러 가지 가서 좀 싼 거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 그 대상이 누군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집을 사느냐, 적정한 가격에 사느냐, 정말 좋은 집을 사느냐, 이게 다 행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취 목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관점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타겟을 분명하게 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혹시 여기 지금 보면은 대학원 다니셨던, 대학원 졸업하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내리시죠. 저기 선생님 대학 졸업하셨죠? 네, 학위하셨죠? 네. 제가 혹시 다른 분들도 요즘은 이제 평생 직장 시대가 아니라 평생 직업 시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 관심 있는 게 미래 교육인데요.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좀 서절 하나 하겠습니다. K무크라고 아시는죠? 네, K무크에 제가 미래 교육을 디자인한다라는 강좌를 오픈을 해서 지금 2번째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강좌예요. 홍보를 안 했는데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한 850명 되고 있어요. 네, 홍보를 별로 안 하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혹시 그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졸업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을 이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은 일단은 여기 이제 학위지 않습니까? 석사학위. 제가 이 팁을 졸업하실 수 있는 직방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어떻게 됩니까? 입학해야 되죠. 저를 오늘 만났으니까 중앙대에 지원하시면은 제가 딱 보고 정말 제가 항상 면접하거든요. 네, 제가 10년째 면접하고 있고, 네, 제가 10년째 학과장 거의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자, 그러면 대학원 합격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틀린 말 안 합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합격이십니다. 100% 합격이십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는데 저희 2년이 또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요. 근데 대학원에 다녔는데 학생들이 중에서 졸업을 못해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 대학원이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대학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빡시게 시키는데 토요일날 대학원이에요. 주말 대학원이니까 9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1시부터 4시, 그 다음에 4시부터 7시 과목이 있는데 4시부터 7시 거는 토요일날 들어도 되고요. 금요일날도 7시부터 10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와서 들으세요. 가능하잖아요. 자기개발을 위해서. 근데 12시부터 1시 사이가 진짜 백미예요. 12시부터 1시 사이에 브라운백이라고 해가지고 김밥을 먹으면서 아티클 2개를 보거든요. 외국 아티클을. 진짜 좋아요, 아티클이.
저 그래서 요즘 매일 봐요. 저도요. 공부하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있는 그 아티클을 보면은요. 진짜 좋아요. 진짜 막 논문 쓰는데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석사 학생들이 막 발표를 해요. 제가 보니까 박사 학생들, 다른 학교 박사 학생들 절대 발표 못 하거든요. 진짜 제가 확신해요. 근데도 와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저 정도 되면 저 친구는 졸업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졸업한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대학원에서 요구되는 학점이 24학점인가 뭐 이렇지 않습니까? 9학점씩 뭐 3개 듣고 마지막에 2개 듣고 뭐 그러면은 2개 듣고 마지막에 24학점, 27학점 그런데요. 수업을 잘 들으면 졸업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수업을 잘 들으면 학점이 나오죠. 그래서 졸업하죠. 논문을 써야 졸업하거든요. 논문 쓰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주냐요? 지도교수가 가르쳐주냐고요? 지도교수가 안 가르쳐줘요. 지도교수는 논문 주제를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갖고 오라고 하고 갖고 온 걸 갖고 됐다 안 됐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예전에 석사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 논문 쓰는 방법을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한 1년, 2년 먼저 졸업한 선배 거를 잘 된 거를 가지고요. 정말 마르고 닿도록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막 해졌어요. 한 30번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썼더니 지도 교수님이 막 이렇게 문장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한 3일을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그 문장 너 진짜 자세히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서도 이게 딴 얘기고요. 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논문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운백에 가서 논문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 주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브라운백을 잘 안 가요. 그럼 그 학생은 졸업할 확률이 되게 낮은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논문을 이렇게 하려면 지도교수가 뭐 부르면은 가야 돼요. 지도교수가 부르면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뭐 지도교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논문을 쓰는데 이게 과정이 있거든요. 최소한 10번 정도 만나야지 그 논문의 형태가 나와요. 그런데 저희 대학원은 그래요. 저희 대학원은 되게 잘해줘요. 교수님들이 정말 잘해주고 저도 정말 토요일에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서 그 박사 논문 지도 따로 해주고 석사 논문 지도 따로 해주고 그래서 저희 대학원 학생들 논문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제가 봐도 좋은데 근데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그렇게 좋게 돼요. 왜냐면 저희가 진짜 잘 봐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르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모르고 한 번 안 오잖아요. 그러면 1대1로 안 되니까 다음에 그 친구가 그래요. 교수님 지금 시간 허락되시면 다음 주 화요일에 갈게요.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데 저 안 돼요. 그래요. 그냥 자기도 시간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와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2주 후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했으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열등감이 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논문 쓸 때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요 학기에 맞춰갖고 해야 되거든요.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거가 뭔지를 알고 그걸 준비하면은 되는 거예요. 다 졸업하세요. 그냥 다 졸업하시거든요. 생각보다 쉽죠. 네. 오늘 그 선생님들은 이제 혹시라도 중앙대 대학원에 오시면 입학과 졸업 두 가지를 지금 두 가지 토크를 좀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문이 없죠. 근데 바로 이겁니다. 행동과 수행과 관련해서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올해 어떤 것들을 바뀌시려고 합니까? 올해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괄목상대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면은 나의 타겟팅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뭐 이렇게 논문 쓴다고 세우라고 하는데 바빠서 그거 못 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수료는 하지만 학위는 못 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것도 하고 대학원 원외 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밖에서 막 열심히 한다고 원외회장이라고 해서 또 와서 또 뭐 해달라고 막 소개시켜달라고 중앙대 뭐 가서도 설명도 하고 하루도 안 쉬고 바쁜데 알고 봤더니 졸업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 그 점을 좀 그러니까 행동과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과 어컴플리시먼트를 연결시키는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과,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계시는 직무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하고 계시는데 뭐
근데 어떠세요? 자기가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걸 진짜 베스트로 하고 있다. 더 잘할 수 없을 것만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네. 그럼 나는 해보면 나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좀 이렇게 해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다 이렇게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시키려고 하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6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6가지 예. 6가지 예. 네. 첫 번째.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제가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다 정확히 알고 관련 피드백이나 정보를 보다 구하기 쉬웠었다면 네. 나는 지금 거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현재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뭐 과정 기획하고 계시고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 뭐 과정 운영하시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HRM을 하시든지.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옆에 계신 또 잘생긴 선생님께서. 네. 일하는데 보다 나은 도구와 자원들이 있었다면. 네. 아 내가 이게 뭐 의자가 형편없어요. 컴퓨터가 시원치 않아요. 네. 이러면은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옆에 네. 뭐 부탁드립니다. 보다 많은 급여를 받거나 인정을 받았다. 네. 돈이 너무 빡빡해요. 진짜 내 수준에 비하면 내가 100만 원만 더 받으면 지금 걸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네. 또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네. 직무 관련 연수보다 많이 나왔다. 아, 네.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더 잘 안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네. 그런 겁니다. 자, 그 여기식으로 연수도 이렇게 우리 협회 이런 데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네. 내 적성이 현재 직무와 잘 부합된다면. 네. 적성이 현재와. 아, 지금 나는 저기 뭐죠? 그 경영계열 뭐 공학계열 나왔는데 지금 HRD 쪽에서 있는 거예요. 아, 나 이쪽에 좀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네. 뭐 공정관리 이런 게 더 나는 그쵸?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하고요. 내가 보다 확신이 있고 업무에 대해 동기가 되었다면. 예, 아, 그죠. 열정이 있었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자, 아마 이런 것 중에 하나실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그럼 거기다가 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1, 2, 3, 4, 5, 6 중에서.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쓰셨죠? 네. 여러 개 치고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치시는 걸로 하고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1번에 치셨다. 1번. 죄송합니다. 아니 좀 들어봐요. 저 한번 세보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다섯 분. 네, 40분 정도 되는데 15분. 그다음에 2번이다. 2번이다. 2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이거 좀 써주시겠습니까? 1번에다가 15분, 2번에다가 5분, 3번이요. 급여를 받았다면 한 분이요? 이상하네요. 아, 두 분. 네, 두 분. 이게 급여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돈만 좀 잘할 수 사실 돈 안 줘도 그냥 내가 하려면 더 잘할 수 있는 거 있긴 있어요. 그렇죠? 4번. 네. 직무 관련 연수를 좀 받았더라. 네. 둘, 셋, 넷, 다섯. 네, 5분. 그다음에 5번. 내 적성이 현재 직무와 네, 1분, 2분, 2분. 마지막이요. 동기화가 되었다. 네. 이거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네, 7분.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다고 하시는 분이요? 대충 이 정도 여기에 중에 포함이 되죠. 대충이요. 대충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식스박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식스박스라고. 네, 식스박스예요. 뭐냐면은 여기가 나와 있는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6개 박스예요. 6개. 혹시 식스박스 들어보셨죠? 네. 오늘 그러니까 그 식스박스 하나 알고 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퍼포먼스에 대한 말하고 2가지만 알고 계셔도 오늘 충분히 다 가시셨습니다. 식스박스거든요. 자, 그럼 저 1번에 15, 그쵸? 2번에 아까 몇이라고 했죠? 5, 여기에요. 3번에요. 2, 15, 3, 2, 20, 그쵸? 여기는요? 5, 여기는요? 2, 여기는요? 7,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5, 2, 7, 12,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되게 크리티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아까 말한 것처럼 성과를 향상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한 어컴플리시먼트를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 얘기를 들어보면 예, 내 탓이오가 아니라 남 탓이오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내 탓이오가 아니라 남 탓이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내 탓이오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요지는. 예, 남 탓이오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 탓이냐? 조직 탓이고 환경 탓인 게 많다. 조직 탓이고 환경 탓인 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HRD를 하시잖아요. HRD를 하시잖아요. 이 중에서 HRD에 해당되는 박스는 어디입니까? HRD에 해당되는. 개인적 능력. 네, 개인적 능력. 또요. 지식 기능. 네. 여기죠? 아니면 동기까지. 여기에 HRD는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HRD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테킹이라는 건데 내가 교육을 해서 성과가 안 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 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생각을 먼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HRD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거 디벨롭먼트에 대한 회의를 가지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플러스 다른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HRD에 있으니까 예, 내가 CEO가 아닌 이상 이거를 다 봐야 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그 CEO들이 관심 있는 거는 성과에 있는 거거든요. 성과에 있고 이 사람들이 이거 다 보거든요. 그런데 HRD 하는 사람은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번에 D로 만드는 게 교육 이번에 과정으로 만드는 게 성과를 내는 데에 유효한가를 따져 놓으면서 행동하셔야 된다. 그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나는 무조건 교육과정 계속해서 요즘에 창조적인 거 이게 창의융합이 뭐 뜬다 뭐 해서 계속 만들어내봤자 어떻습니까? 성과하고는 상관없이 지식기술만 늘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이제 HRD 쪽에서 나중에 부서장이 되실 거 아니십니까? 이제 앞으로 경력 개발을 해 나가시고 그럼 HRD 부서장이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다 보면서 얘기해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HPT는 HRD의 리더가 되는 사람한테 필요한 접근법이에요. 필요한 사고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육의 범주가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죠. 아까 이쪽에가 50%가 이쪽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12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32명 중에서 20명이면은 그렇죠? 한 60~70%가 여기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12명을 얘기를 했으면은 32명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뭐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킥스박스를 하는 사람이 맨날 이걸 갖고 한번 맨날 있지 않습니까? 설문을 해봤대요. 설문을 해갖고 통계치를 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대요. 35, 26, 14, 11, 8 이렇게 나온대요.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계신 HRD 현업에 계신 그 선생님들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단 하나 요게 높게 나왔죠. 요게 높게 나왔죠. 동기 열정. 근데 동기 열정이 왜 안 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6%밖에 안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지만 동기를 높이기 위한 식스박스를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 동기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 만들 겁니다 앞으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중앙대 HRD 대학원에 와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동기를 높이기 위한 식스박스를 논문으로 하나 쓰셔주세요. 네, 같이 저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다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HRD에서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건 11%밖에 안 된다. 11%밖에 안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명확하게 좀 아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거 순서대로 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교육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HRD 리더로서 가져야 될 관점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각을 갖고 하시면은요, 이 교육이 뭘 통해서 같이 가야지 시너지가 날 건지까지도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교육 과정뿐만이 아니라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저 아까 퍼포먼스 테킹 얘기를 했는데요. 퍼포먼스 테킹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퍼포먼스 테킹과 관련해서 근데 결국은 그 성과 지향적인 사고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지금 몇 가지 쭉 나와 있는데요. 교육 훈련 부서나 인사 관련 활동들의 핵심은 성과를 달성하고 개선하는 데다. 맞죠? 네. 근데 막연하게 근데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성과하고 교육하고 연결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맥도날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니까 아까 그 식스박스 그림보다 훨씬 더 보기 좋죠. 뭐냐면은 맥도날드에서 그 매장에서의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그 직원들이 이런 뭐 오더 같은 것들 내고 이랬을 때 잘 몰라서 교육시키는 거는 11%밖에 되지 않아요. 11%.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포메이션 익스펙테이션 있죠. 내가 이렇게 보면은 막 뭐뭐뭐뭐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지시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잘 만드는 게 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퍼포먼스 티킹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먼스 티킹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하고 보면은 행동하고 어컴플리시먼트 두 개로 나눠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행동하고 어컴플리시먼트. 여기서 이거 알고요. 하나 더요. 퍼포먼스 체인을 생각하시죠. 퍼포먼스 체인. 체인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 더. 이 수행 결과가요. 내가 올해 내가 잘 작업해서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제안서가 수주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 성과, 경영 성과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영 성과를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확대시켜야 된다. 예. 그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수행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수행 업무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적절하게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잘 못해요. 보고를 잘 못해요. 분석을 못해요. 그러면 뭐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필요로 한 적절한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이 잘 안 된다. 이거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행동 영향 요인을 거기에 매칭하는 행동 영향 요인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 영향 요인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식스박스예요. 아까 말한 것 중에 하나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그 선생님들께서 여기 계시는 HRD 담당자 분들께서 올해 내가 뭘 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의 업무 수행 결과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업무 수행 결과가 비즈니스 리절트하고 영향을 준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하는 행동의 원인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올해가 내가 교육 만족도 지수가 4.0에서 4.2로 좀 올리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 실제 과정 같은 것들을 잘 완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과정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이 필요한지를 적어보고요. 그 행동이 잘 안 되는 것들,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객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안 되는 것들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지난번에 비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걸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강사를 모셔올 때 강사에 대한 과업 지시서 어떤 강의를 해달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적어서 그런 건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이 강의실 환경 이런 게 좀 요즘 액티브 환경인데 그런 게 좀 안 돼서 그런 건가? 환경 탓이잖아요. 아니면 강의를 했는데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왔다가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어요. 네. 바빠 죽겠는데 불러다 놓고 와가지고 해서 또 가서 또 일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아니면은 내가 이 과정 관련하는데 그 운영하는데 최근에 이런 기법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요.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부서장이시라면은 생각을 해보고 애가 잘 못해요. 이걸 다 봤는데도 고려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잘 못해요. 그럼 그 직원을 바꿔야 돼요. 정말로.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케이퍼빌리티,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보고 안 되면 바꿔야 돼요. 나도 안 되면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전략적 사고는요, 지금 HRD에서도 필요하지만 개인한테도 필요해요. 저도 늘 고민하는 게 그래요. 제가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나의 성과는 뭐지? 비즈니스 리절트인데요. 저의 비즈니스 리절트는 뭐지? 내가 10년의 비즈니스 리절트를 뭘로 주기에 내가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허덕대면서 살지?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그냥 하는 게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한 방향성을 갖고 가면은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생각 못해요. 생각 못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 중에서 그냥 이거 하나를 고치겠다고 하는 거죠. 이걸 잘 온라인 시키는 게 제가 보면 일상에서 퍼포먼스 티킹이 일상에서의 성과를 높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6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6가지 중에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도 6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요. 아까는 제가 개인 차원에서만 얘기했잖아요. 그 성과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 개인 차원에서. 근데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조직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조직의 어떤 이런 일반적인 조직의 하나의 생물로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서장이라면 조직 차원에서도 목표하는 게 뭐가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미달되는 게 뭐가 있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과라는 거는 수준이 개인 차원에도 있지만 과정 차원, 조직 차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금 하시는 것보다 한 단계 위의 일을 더 하시고 싶으시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까 말한 이 퍼포먼스 티킹의 또 하나 좋은 점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하려면요. 보십시오. 수행자 수준에서 내 개인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의 업무를 잘하려면 사실은 우리 부서의 일의 작업의 프로세스가 어떻고 이 우리 조직의 환경이 어떻고 조직의 방향이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조직의 환경이 나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고 이 업무를 해야지 충돌이 없고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서 퍼포먼스 아키텍처를 한번 그려봐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나와 있었던 그런 6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쭉 써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이 남은 그래서 이 한 가지 좋은 점은요, 그 교육 플러스 시너지라는 거죠. 내가 이 과정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을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어떤 건지를 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복합적인 해결책이 좋다는 거죠. 그 아까 미세먼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아까 누구죠? 유시민 씨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썰전? 그 미세먼지 편이요. 유시민 씨가 딱 그러는데 이게 미세먼지의 원인이 그래서 국내, 국외 이렇게 있더라고요. 국외 그래가지고 뭐 중국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문재인 씨가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게 아세안 협력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런 걸 체제를 만든다고 공동 기금을 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국내 그러면은 국내 석탄 발전소도 있고 경유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오래된 노후 차량도 있고 맞아요. 고등어도 있을 수 있고, 네, 실제 고등어가 모르셔서 그렇지 한번 구워보면은요 연기 엄청나요. 네. 저는 진짜 고등어를 바베큐에 한번 구워보세요. 진짜 막 산같이 나요. 그래서 와 고등어 한 마리 먹자고 저렇게 연기가 나나 진짜 그 정도로 나거든요.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 그거가 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더라고요. 나눠서 보는 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시스템 티킹을 한다는 거예요. 시스템 티킹. 아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식스박스 티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여기 선생님께서 혹시 자 고등어 문제예요. 고등어 문제를 저는 이 틀을 아까 이 개인 수준, 환경 수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내 수준, 국외 수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대와 피드백, 도구 자원, 결과 인센티브 이렇게 놓고 해서도요 입체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가 뭔지 이렇게 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얼마큼 줄여야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좀 디파인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서요.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게 미세먼지를 뭐 부유먼지로 명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너무 부정적인 감이 드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네, 진짜 완전 호도하는 거잖아요. 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간다고 했었을 때요. 저는 그게 클리어하게 우리나라 올해 미세먼지 평균이 3월 달에가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때가 심지어 100에서 130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이걸 20% 줄이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국외에서는 이거를 하고 국내에서는 이걸 하고 이걸 하겠다라고 왜 참모들이 제안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선 캠프에서.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HRD도 제 생각에는 좀 명료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퍼포먼스 티킹이라고 하는 게 내가 바꾸고자 하는 지표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지표가 어떤 건지. 근데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지표가 저는 좀 생각을 한번 여기 수준 이쯤에서 한번 해보시고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과 지향적인 지표일수록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 참여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 참여도는 성과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 강의가 끝났어요. 교육 참여도 만족도를 갖고 혹시 조사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뭐 잘 주시겠죠. 네,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자, 잘 주셨어요. 머리에서 뭐 5점 만점에 뭐 4.5, 뭐 4.7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4.5를 받았어요. 근데 4.5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엄청 웃겨요. 강사가 엄청 잘생겼어요. 나한테 눈길을 계속 줬어요. 네. 아니 뭐 그렇거든요. 강사가 뭐 아나운서 같은 분이 와서 딱 강의하면 그래서 저를 자꾸 봐요. 그럼 저도 심쿵해갖고 잘 줄 것 같아요. 네,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거는 나쁜데 만족도는 나쁜데 뭐 한 4.3이에요. 그런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오늘 핵심은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핵심은 퍼포먼스 띵킹을 할 수 있다. 퍼포먼스 띵킹이 뭐냐? 행동과 어컴플리시먼트를 구별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아셨어요. 그러면 그게 교육 목표거든요. 그리고 그걸 100% 여기 계신 분들 다 달성했어요. 그러면 그게 더 좋은 성과를 봤을 때 인디케이터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준을 우리들은 늘 보면 낮은 데다가 이렇게 자꾸 갖다 깔아놓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를 더 넘어가지고요. 더 넘어가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부서로 돌아가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부서에서 내가 이런 교육 참여도 지표 이런 거 말고 내가 지표를 우리 그 조직의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더 좋은 걸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현업에 적용을 하세요. 현업에. 예.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과정을 했을 때 이걸 들은 사람들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최소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가든지 뭐 공유도 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샘플도 한번 내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대박인 거예요. 겨우 여기 와가지고 1시간 반 들었는데 그걸 갖고 찾아서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당장 보내겠습니다. 당장 아마 그런데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가가지고 1시간 반 떼고 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제가 보내기 싫은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우리 회사에 판매가 확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고객 만족도가 확 올라갔어요. 뭐 전화가 훨씬 더 많이 와요. 영업받는 그 콜센터 전화가 더 많이 와요. 그러면 계속 보내죠. 계속 보내. 우리가 말하는 그 성과의 지표를 사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잡으셔야 돼요. 어디로 잡느냐? 가능한 높은 수준. 높은 수준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HRD 부서는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HRD 부서가 그냥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잡아놓으면 내 몸 하나를 서바이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해서는 계속 챌린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챌린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는 게 이제 5회 액션 러닝 하시잖아요. 액션 러닝이 뭐냐면은 이게 성과를 높게 잡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운 걸 가지고 내가 가서 진짜 현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같이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한번 연결고리를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한번 이 퍼포먼스 띵킹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선생님들이 오늘 퍼포먼스 띵킹이 뭔지 안다. 아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 띵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적어도 6개가 있다. 하나는 내 탓이고 하나는 남 탓이다. 개인이다. 환경이다. 또 하나는
이런 어떤 뭐 이게 정보, 도구, 결과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러시면은 네, 충분히 가지셨다고요. 다 가신 거예요. 1시간에서 그거 이상 어떻게 더 가질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HPT 책, 막 핸드북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거 봐도 결국 핵심이 이거거든요. 그럼 충분히 아시는 거예요. 충분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정도 되면 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거고요.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미세먼지 문제, 내가 한번 여기다 대놓고 한번 써보십시오. 원인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네. 아니면 지금 안 돼 갖고 있는 문제들 가지고 한번 써보십시오. 만들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들의 현업 적용도는 있으신 거예요. 그럼 있으신 거예요. 그걸 갖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와서 그냥 재밌다, 나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고 행복감을 줬어. 그런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거 간단하게 한 번만. 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선생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만 이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하나 더 알고 가시면 네, HPT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뭐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사례는요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좀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저 연락을 좀 주시면 네,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일 HPT에서 이게 보면은 아까 그러셨습니다. 체계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에서 오는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는 게 수행 분석입니다. 수행 분석.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해결책을 선정을 합니다. 해결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분석, 설계, 실행, 평가 똑같습니다. 끝입니다. 네, HPT도 똑같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딱 하나 더 있어요. 딱 보시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거. 원인 분석. 이게 HPT는 기존의 교육, 훈련, 개발 프로세스하고 다른 겁니다. 뭐냐면은 성과가 잘 안 되면 성과의 참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는 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박스로 하십시오. 개인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다 끝났습니다. 네, 요것만 할 수 있으면 HPT의 이런 사고 과정은 이미 다 아신 거 끝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행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수행 분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안 되는지를 아까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지식 창조 보유대학 중앙대가 하고 하는 수행 이게 뭡니까? 국내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 세계적 수준 도대체 매줍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 격차를 분석하는 것의 핵심은요, 수치화라는 겁니다. 수치화. 그러니까 세계적 수준이라면 우리가 300위 안에 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300위 안에 들어야 된다. 300위 안에 들어야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다. 근데 현재 우리 등수가 400등이다. 100등을 좁히자. 이러면은 아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총장이 뭘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 수준에 이러면 그분은 그걸 개선하려고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나는 좋게 말하고 잘했습니다. 우리 대학 좋습니다. 그냥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쓰지는 마십시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셔야지 바뀐다는 거죠. 자, 이런 격차를 수치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치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분석들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거 갭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게 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안 되냐는 거죠. 뭐가 안 되냐. 저는 대학 사례니까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사례에서. 중앙대가 예를 들어서 300이 안에 들어야 되는데 올해 등수가 보니까 400등이다. 왜 안 되느냐? 원인을 따져보자는 거죠.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 원인을 실질적으로 따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직원들의 교수들의 문제냐? 아니면 조직의 문제냐? 같이 가야 되느냐? 이런 거죠. 교수들이 잘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면은 그 조직이 충분한 여건을 주지 않아서냐? 그거는 평가 지표를 보시면 돼요. 사실 평가 지표에 여기에 따라서 맞추면 되거든요. 맞추면 되는데 그걸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원인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원인을 찾기. 왜냐하면 사람이 아프다 그러는데 그 아픈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코피를 흘려요. 근데 알고 보면 단순한 코피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면 장기가 잘못해서 코피가 나는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그 사람이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렇게 검사를 시키는 거예요. 돈을 내게 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요. 왜 하나 그러는데 그 원인을 알려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병원에 가도 처음에 이 검사를 무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원인 검사가 중요하고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스박스로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을 한번 선정을 해보라는 거죠. 해결책은 엄청 많습니다. 해결책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막 어떤 사람 230개를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 50개를 얘기해요. 그 해결책에 HRM도 있고요. HRD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HRD가 HPT야. 네. HRD가 HPT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수행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근데 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HRM이 HPT냐. 일 수 있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HRD의 HPT의 목적은 조직 내에서의 수행 개선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찾아본다. 일단. 네. 그렇게 했을 때 대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지식 및 기능에 부족할 경우에 훈련하고 직무 보조서 코칭 같은 것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식 및 기능의 부족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교육의 성과가 나온 겁니다. 또 하나 교육의 성과를 나왔을 때 이거랑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도 함께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교육의 성과가 더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HPT 모델 새로 나온 모델이거든요. 저는 이걸 갖고 전략적 HPT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전략적이냐?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경영 분석. 조직의 목표하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놓고 봤었을 때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 조직의 경영 분석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현재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갭을 찾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인생 비전 세우는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인생 비전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현재 이걸 하고 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의 인생 비전에 따라서 HPT를 전략적으로 맞춰가는 거죠. 그렇죠? 퍼포먼스 띵킹을 가지면 교육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나의 사고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선생님들하고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지만 한두 가지 정도만 더 하면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올해의 성과 목표를 한번 설정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여기 저기 현업에 적용할 만한 한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하나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 하나 적어 보시겠습니까? 혹시? 올해 상관없어요. 내 일이 회사 일이 아니라 지금 맡고 있는 직무가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성과 목표. 한번 적어봐 주시죠. 자, 그럼 제가 적으셨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그 적은 게 수치화해서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드려보시죠. 수치화 되셨습니까? 안 됐으면 수치화하십시오. 그게 되니까 수치화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나의 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성과 목표가 수치화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형의 비정형의 이런 자료들이라 해서 비정형 데이터들은 진짜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앞으로 데이터 시대인데, 근데 그것도 결국은 정형 자료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정형 자료로 한번 만들어봐 주십시오. 그거 제일 가까운 걸로. 그리고서 수치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게 되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수치로 바꾸셨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준인지 한번 높은 수준인가요? 비즈니스 리절트하고 말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비즈니스 리절트 나한테 비즈니스 리절트라는 측면에서 높은 수치인가요? 그럼 오늘 제가 아예 똑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 수치인가요? 돈이 되는 수치인가요?
비즈니스 리절트니까요. 네, 비즈니스 리절트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논문을 쓴다. 근데 뭐 국내 논문을 쓴다, 해외 논문을 쓴다. 그러면 어떤 논문을 쓰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뭐 저서를 쓴다, 베스트셀러를 쓰겠다, 인쇄를 뭐 300만 원을 받아보겠다.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냥 해보는다는 거에 의의가 있지만 기왕의 성과라면은 이 수준을 그 수준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정하는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수준을 달성하는 활동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져요. 네, 내가 만약에 정말 뭐 인쇄를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좋아서 그냥 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작부터 할 겁니다. 이 분야에서 어떤 책이 나왔고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 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거든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걸 하기 위한, 자, 아까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컴플리시먼트예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어컴플리시먼트고. 그걸 하기 위한 행동을 좀 적어주십시오. 행동을. 그걸 하기 위한 행동을 적어주십시오. 행동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식스박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스박스 뭐고 다 복잡하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내가 연수를 듣는다, 내 주변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서 와이프가 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네. 집안의 우호적인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와이프한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네.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살까 말까 이걸 뭐 살까 말까 고민하거든요. 필요하면 사시는 거예요.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요. 네. 자, 이 정도 쓰셨으면요. 됐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월별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까지만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별로 그게 프로세스가 있다면 어디 정도까지만 할 것인가 까지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보시는 거예요. 비즈니스 리절트하고 나의 행동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되는 거를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달라진 나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빠도 여유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거 할 거를 꼭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저도 바빴습니다. 저도 처음 보면은 교수님 바쁘시죠? 송 교수 바쁘나? 이러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저요? 국고도 세우시 바쁘지만 제가 꼭 해야 될 것들이 만약에 있다 생각하면 그걸 했으면은 저 그냥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내가 진짜 뭘 하는지 불안한 겁니다. 저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적어보려고 하는데, 자, 한 가지 더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부서장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이 부서원들한테요, 작년에 비해서 그 부서원이 뭘 할 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팀 수준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건 이제 아까 개인 수준들도 있지만, 만약에 팀 수준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팀 수준에서 뭘 할 건지를 전체 그 부서의 그런 회사의 경영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서 팀 수준에서 할 걸 생각해보고 그 개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시면서 시키십시오. 그래야지. 왜냐하면 진짜 재밌는 게 일이 제일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장님이 막 시켜서 그래요. 네. 일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한국이 좋은 거는 부장이 막 애매하게 얘기해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디까지 해오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부장님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한국적으로 더 생산성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더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정말 정신이 없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에서 외부로부터의 기대와 피드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사실은 내가 일 못하는 거 보면 잘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내가 이 부서원한테 뭘 시킬지가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퍼포먼스 띵킹 하나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한 가지 식스박스 복잡하시면 투 디멘전 나의 바깥에 국내 국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나 와이프
네,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도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늘 생각하게 나만 생각하니까 와이프 쪽을 생각을 안 하니까 맨날 보면 혼나고 뭐 이렇게 와이프한테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좀 한번 다시 한번 가정 전략을 한번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퍼포먼스 띵킹을 가지시는데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퍼포먼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퍼포먼스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지만 성과는 결과만이 아니라 행동을 갖고 있는 말이다. 그리고 성과는 레벨이 있다. 성과는 개인과 또 팀같이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성과에 적합한 행동력이 따로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걸로써 저는 충분하게 여러분들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한 가지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저 중앙대 HRD 대학원에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다 봤습니다. 그래서 HRD 협회에서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그냥 바로 그냥 동그라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좋으신 분들을 한번 모시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 저런 우리나라 HRD 협회와 더불어서 더 잘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눴는데요. 궁금하시면 지금 해? 아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원서 접수 기간이 언제냐? 장난이고요. 네, 맞습니다. HPT를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6박스 모델을 그렇다면 이 6박스 모델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HPT를 중에서 원인을 찾는 방법이 식스박스. 원인을 찾는 방법이 첫 번째 식스박스고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을 그리고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원인을 찾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책도 나오잖아요. 식스박스에다 또 하나는 원인 찾는 그림을 하나 그리시고요. 식스박스 두 개를 두 장을 만드세요. 한 장, 두 장. 여기다 원인을 쓰시고요. 그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또 한 장에다 쓰시고 그렇게 하면은 원인과 해결책이 총망라돼서 되고요. 다른 방법이요. 저는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전략으로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저 프로세스 있잖아요. 아까 말한 갭 분석을 통한 프로세스, 네, 아니면 루트 코스 이런 것들을 통한 프로세스, 그런 것들도 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HRD 대학원의 앞에 글로벌자가 글로벌자가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을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역량을 가지고 HRD 분야에서 글로벌한 리서처, 프랙티셔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HRD 대학원을 저희가 중앙대는 처음으로 설립한 이유가 정부로부터 수도권 특성화라는 그런 재정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한 30억 정도를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HRD 대학원을 따로 만들었어요. 물론 특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넣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그런 한 30억을 들여서 곳곳을 다 이렇게 다 메꿔놨습니다. 교과 과정도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부하는 이런 트랙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는 5학기에 졸업하고 그러지만 저희는 4학기에 졸업하고 희한하게 저는 진짜 희한해요. 어떻게 3학기 끝나고 4학기 되고서 처음에 딱 논문을 지도를 하면 그 중에서 한 명도 안 가지고 다 졸업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도움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다른 있습니까? 네.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원인을 조금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 대상자도 그럴 수 있고 교육자도 그럴 수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구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객관화된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객관화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교육 대상자요? 교육 대상자에 대한 현재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 수치화시켜야 되고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지표들을 만든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렇죠. 특히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인디케이터를 만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동기와 관련된 것들은 인디케이터를 만들기가 좀
많이 어려운 감이 있어요. 동기나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뭐 동기가 그 발현되는 그 행동이 있습니다.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거는 뭐 역량 관련해 가지고 그 역량이 발현되는 행동들을 구체화해서 나와주면 되죠. 뭐 역량 모델링 같은 것들을 통해 갖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리스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방법들 그런 것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동기와 관련된 것도 그렇게 보면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행동 측면들을 기술을 해서 네,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네. GPT 활용해가지고 기획을 했을 때 가장 장점이 됐던 사례가 아까 그 외적인 요소에서 회사 M과 어떻게 연동시키느냐가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TFT를 다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큰 게 돼버려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교육적만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그거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었던 사례 같은 게 좀 있는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HPT에 입각해서 HPT대로 하려면 선생님 말씀처럼 교육부서라는 이름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ISPI 같은 데서 그 디브리핑 코디네이터로 수년간 예전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외국 사례들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데서는요 처음에는 교육훈련 분이었어요. 아까 보셨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는 퍼포먼스를 한다.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CEO들이나 관련 부서들은.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퍼포먼스 컨설턴트로서 역할이 자기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맥도날드의 사람들 같은 경우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 상대방이 인식을 하면서 부서 자체의 네이밍도 바꿔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레디컬한 거죠. 부서 자체를 바꾼다는 게 사실 레디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수정된, 마디파이드된 HPT 관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교육의 같은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성과 관련둬서 하는 접근이 한 가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사실은 퍼포먼스 순전하게 퍼포먼스 컨설턴트가 되려면은 CEO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육훈련 부서들이 그러니까 다 만들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전략적인 경영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략적 방향을 세우는 그 단계부터 같이 퍼포먼스 컨설턴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인데 앞으로의 뭐 당장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현업을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연수원이나 연수부서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미래 학교도 없어진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 학교의 기능이 변화한다고. 네. 연수 이런 부서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한 가지 그런 관점으로서 놓고 본다면은 퍼포먼스 컨설팅 쪽으로의 이런 변화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교육 담당자가 교육만 아는 걸 플러스 아까 말한 것처럼 퍼포먼스 컨설팅적 관점을 갖는 거하고는 아마 하시는 방식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퍼포먼스 컨설팅 쪽에 팀이 만들어져 있거나 이쪽 기업이나 이쪽 기관의 부서를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추천해 주시면 LG 유인업인하원에서 뭐 LG 쪽에서 벌써 한 10년, 15년부터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했고 GS 같은 경우에는 GS 정유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식스시그마를 통해 가지고 전사적으로 이렇게 해 나갔었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식스박스를 적용한 이런 어떤 전체 전반적인 체제 이런 개편 노력들도 불과 2, 3년 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영양 모델링을 해서 진입적으로 영양관 진입적으로 과정 개발하는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행동 지표들을 갖다가 그 과정의 목표를 두고 과정을 개발하는데 이것에 대해 이 교육 과정이 정말 퍼포먼스가 메이드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지금 저희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뭐 무슨 현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수취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양 기반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조직에서 보고 있는 경영 성과가 뭔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거기와 정합되는 행동들이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역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그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요즘 창의적인 역량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문제 해결력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역량,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역량으로부터 행동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그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경영 성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행동들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역량 모델이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개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조직이나 이런 어떤 그 회사 차원에 있어서의 그 바라고자 하는 이런 성과들에 기반해서 그런 행동들을 다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조직 진단을 할 때 그렇죠. 그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